점수 잡는 Hack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최신 경향 분석을 담당하는 해커스학원 이상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최근에 Part 5, 6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조금씩 변하는데 기본적인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시험의 흐름은 어법을 강조해주는 시험이 많이 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문법만 갖고서 풀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문법과 어법을 동시에 고려해서 빈칸 앞뒤를 같이 보고 푸는 문제들이 좀 비교적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들을 좀 수험생들이 많이 틀린다는 거,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차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요즘에 좀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들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요. 금방 서두에서 말씀도 드렸듯이 문법과 어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제들이 출제 빈도가 올라가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가 보이죠. 첫 번째는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비동사 다음엔 선생님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보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품사가 형용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비동사, 형용사 보통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사실 형용사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동일한 단어에서 같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s 다음에 exciting, excitable, excited 이렇게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주어와의 관계를 보고 빈칸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빈칸 앞뒤를 다 보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이런 문제 유형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실 요 1번하고 2번은 쌍둥이 같은 건데 명사 앞에 빈칸이 있으면 사람들의 대답은 형용사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형용사 들어가고요. 분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잖아요.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상황에 따라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말입니다. 명사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사용이 되는 복합 명사도 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에서 이렇게 1, 2, 3, 4번을 같이 보여주는 잔인한 문제는 사실 4개를 다 보기에 깔아놓는 그런 잔인한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는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리에 1번, 2번을 같이 보여주거나 2번, 3번을 같이 보여주거나 3번, 4번을 같이 보여주거나 어찌됐건 요거 중에 2개를 같이 보여주고 명사와의 관계에 따라서 선택을 하라는 문제는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을 때 일반 동사, 일반 타동사의 경우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건 바로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쓸지 현재 분사를 쓸지 이렇게 목적어 유무로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현재 분사, 없으면 과거 분사.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칙이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 오답이 별로 없어요. 이거 지금 보세요. The instructions are too blank라고 나오고 A번 complicated, B번 complicating. complicate이 동사로 사용이 돼서 복잡하게 만들다 이런 뜻인데요. 요거는 A번은 과거 분사, B번은 현재 분사입니다.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타동사로 만든 complicating은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B번을 쓰면 이렇게 나와야 돼서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A번의 complicated가 정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난이도 중에는 제일 쉬운 문제죠. 우리 하나 더 볼까요? We are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고요. The new recycle appliance 라고 나오고 A하고 B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implement 토익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고요. 답으로도 아주 많이 실제 답으로도 많이 나왔던 동사 어휘인데 이게 시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제도나 규칙이나 어떤 방침 같은 걸 시행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쓰는데 말입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뒤에 목적어 보이니까 누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A번에 implementing이 정답이 됩니다. 뒤에 목적어 존재, 현재 분사가 정답이고 여기 implement는 동의어도 하나 알아두세요. 어휘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institute이란 단어. 이 단어
기관이나 단체란 뜻의 명사 말고 동사로 쓰이면 뒤에 제도나 규칙을 써서 시행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목적어 보이네? 답 A번 implementing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근데 이 평화로움 끝에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비동사 다음에 목적어 있으면 현재 분사, 없으면 과거 분사인데 이제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뒤에 목적어 있으면 현재 분사, 없으면 과거 분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취하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올 수가 없겠죠. 지금 요거 예문을 보세요. The train is blank now. 자, 지금 우리가 플랫폼에 서 있는데 저기서 칙칙칙칙칙칙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A하고 B 어떤 거 쓸래요? 라고 할 때 야, 나 이거 목적어 안 보이니까 A번에 arrived 쓸래? 라고 하면 아니 됩니다. 왜냐? 말씀드렸죠. 자동사이기에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답은 기차가 도착하고 있어요. B번에 arriving.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 의무로 판단하지 않는 첫 번째 경우 1번 자동사일 땐 주의해라. 자동사일 땐 주의해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를 몇 개 외워둘 필요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건 잠시 후에 실전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또 있어요. 요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말이에요. 프로젝트가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해석하면 목적 안 보이니까 그래 수동태를 쓸 거야 라고 해서 A번에 proceeded를 찍어서 틀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proceed 자체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성하고 너 자동사. 그러니까 뜻도 중요하지만 넌 자동사 요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B번에 proceeding이 정답이 됩니다. 목적어의 의무로 판단하지 않은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자동사라는 거. 자, 그러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서 만들어지는 현재 분사들이 있어요. 기쁘다, 슬프다, 화나게 만들다, 혼란스럽게 하다, 산만하게 하다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는데 이 교통 표지판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원형 교차로 이럴 때 보면 그런 거 잘못해 놓으면 여러분들 엉뚱한 길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색이 좀 도로에 표시가 돼 있죠. 자, 여기 이 다리로 가려면 요 라인을 따라가세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 되게 혼란스럽죠. 여러분들 The signs were blank라고 돼 있어요. 이 signs를 여기서 간판이라고 번역할게요. 자, 이거 목적어가 안 보이니까 B번에 confused 찍을 테야.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지요.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서 만들어지는 현재 분사들은 뭐의 유무로 판단하지 않는다?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식해주는 주어가 영향을 주느냐 받느냐를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영향을 주면 현재 분사, 주어가 영향을 받으면 과거 분사가 돼요. 이 안내판이 남들에게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A번에 confusing이 되는 거고 그 간판을 보는 우리들은 아니면 tourist들은 뭐가 될까요? were confused 혹은 are confused가 되는 거예요. confusing sign이 우리를 confused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감정 기분에서 만들어진 현재 분사가 있다. 하나 더 보지요. 여기서는 접시란 뜻이 아니라 요리예요. The dishes were blank라고 돼 있어요. 요리가 말이에요. 딱 봤는데 너무 이제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목적어 안 보인다고 B번의 appealed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리들이 매력적인 느낌을 주는 거기에 현재 분사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A번 appealing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목적어 의무로 판단하지 않는 두 번째 경우 감정, 기분에서 만들어진 현재 분사가 있다.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생김새가 ing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accommodating, accommodated. 사실 accommodate 하면 여러분들 동사로 떠오르는 게 뭐 인원 같은 거 수용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근데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다, 배려해주다. 야, 나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러는데 너 혹시 약속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상대방의 그 얘기를 듣고 Sure, I can accommodate your schedule 하면 당신 일정에 맞춰서 내 거를 조정하고 배려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accommodating 하면 형용사로 배려해 주는 이란 뜻입니다. 이거 보세요. 직원들이 were nice, 굉장히 친절했고 and 빈칸입니다. accommodating, accommodated. 이것도 비동사 다음에 빈칸 있는데 목적어 보이지 않으니까 난 과거 분사를 쓸 테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이 단어 자체가 원래 ing로 끝나는 형용사라 답은 A번에 accommodating이 정답이 되고요. 나온 김에 이렇게 ing로 끝나는 주의해야 할 형용사를 몇 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inviting, 환대하는. 어디 가는데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박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들 기분 좋게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그런 식당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식당에 대한 테스티모니얼 혹은 리뷰 이런 거 할 때 와,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나왔죠. accommodating. 그 다음에 이 단어 좀 어렵죠. 고급진 단어예요. 여러분들 discriminate 하면 보통 차별하다는 뜻인데 여기다 ing를 붙이면 좋고 나쁨을 식별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신미안이 있다라고 하죠. 아,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아, 이거 되게 고급진 건데,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럴 때 discriminating, 이거 차별하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미안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A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리면 비동사 뒤에서 일반적인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으면 누가 정답이다? 그렇지요. 현재 분사가 정답. 목적어가 없으면 누가 정답? 과거 분사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목적어 유무로 판단하지 않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 자동사. arriving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 기분에서 나온 현재 분사.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exciting, the show was exciting, the movie was exciting, the game was exciting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ing형 형용사 accommodating, 아까 나왔던 inviting, 그 다음에 discriminating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로 가서 한번 볼까요? A, B, C, D가 있어요. 자, 지금 비어있는 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동사 다음에 fully란 부사가 보이니까 여기는 형용사 계열의 보어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A, B, C, D 한번 우리 볼까요? A번 부사고요. B번 과거 분사입니다. C번 형용사, 데이빗 functions는 동사와 명사로 함께 사용이 됩니다. 일단 토익은 친절해서 말이에요. 절대로 답이 되지 않는 두 가지는 금방 보여줘요, 여러분들. 우리 비동사 다음에 부사 나왔는데 보어가 안 나왔는데 A번에 functionally 쓸 일 없겠지요. 그 다음에 David functions. 요게 동사로 일단 안 되고요. 명사로 보어로 사용될 수 있지 않나요? fully가 부사기 때문에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A하고 David은 안 되고 B하고 C 사이에서 고민을 할 거예요. 시험은 항상 4개를 다 혼동시키지 않고 보통 4개 중에 확실히 아닌 답이 아닌 2개를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2개 중에 우리에게 고민을 시키는 문제를 낸단 말입니다. B하고 C 누가 맞지요? 이거 목적 안 보이니까 그래 나는 B번에 펑션들을 찍어버릴 테야. 안 됩니다. 새로운 식당이 will be fully blank next week. 다음 주에 아주 완벽하게 뭐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 해석을 해보면 B번의 function드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function이란 단어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function이 명사로 사용이 되면 작동, 모임,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는 함수라는 뜻이 있고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작동이나 기능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안 돼요. 차동사니까 목적어 못 취하니까 수동태가 안 되기 때문에 B는 안 되고 답은 작동이나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C번의 functional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죠. 이것도 지금 보세요. 비동사 다음에 빈칸 있고 where이란 부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확실히 답이 아닐 것 같은 것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A번 response 명사로 응답, 회신, 뭐 답변, 대응 이런 뜻이 있고요. B번 respond 동사로 응답하다. 2개 안 돼요. 왜냐면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거나 비동사 다음에 지금 부사의 수식을 받지 못하는 명사를 쓰거나 이거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C하고 데이빗 사이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영업사원이 very 뭐 했다? responsive, 반응하고 응답하는. 데이빗 responded, 매우 응답했다.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respond도 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동의 형태가 불가능하고 when she received complaints about the product, 제품에 대해서 불평을 받았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기능이 안 돼요. 이거 했을 때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반응하고 뭔가 고객이 만족할 만한 그런 대응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답은 C번의 responsive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요거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고 요게 아마 실전 문제 지금 보여드린 것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지 않을까요?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는데 A, B, C, D 중에서 말이에요. A번은 BPP라 가능하죠. C번은 형용사고 데이빗도 형용사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국어적인 아주 짧지만 주어와의 관계에 따라서 국어적으로 해석을 풀어야 되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입니다. 이 공원에서 잔디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1년 연중 A번에 cared를 쓰게 되면 보살펴진다. 수동태니까. 근데 C번에 caring을 쓰게 되면 배려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물한테 쓰지 않아요. 그 사람 되게 배려해주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제가 예를 들어서 물을 엎질렀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친절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이럴 때 caring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빗 careful하면 신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려 깊고 신중하다. 근데 어떻게 잔디들이 사려 깊고 신중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놀다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더 쑥쑥 자라줘야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잔디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누구냐?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도 보이고 형용사도 보이고 형용사가 심지어 2개 보이고 국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적절한 거 잔디들이 1년 내내 아주 전문적으로 관리되어진다. A번에 cared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이 좀 많이 틀리는 최신 유형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쌍둥이라고 말씀드렸죠. 한정사 다음에 빈칸 있고 명사가 있을 때 형용사냐, 과거분사냐, 현재분사냐, 복합명사냐 제가 써놨죠. 모두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문법과 어법을 동시에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이 유형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일단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정사 명사가 있을 때 형용사가 동일한 단어에서 2개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맞게 명사와의 관계에 따라서 풀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weekly, weeklong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ly로 끝나는 단어와 long가 있어요. ly로 끝나면 요거는 빈도입니다. 빈도. 그래서 weekly, daily, monthly, yearly, quarterly 얼마마다라고요. 마다라고 번역하고요. weeklong처럼 이렇게 long이 붙어버리면 기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day long, 하루 동안, month long, 한 달 동안입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앞에는 둘 다 돼요. 그래서 weekly conference 하면 매주마다 열리는 회의, week long conference는 일주일간의 라고 해서 기간을 나타냅니다. The blank conference 여기까지만 보면 A가 맞을지 B가 맞을지 몰라요. 그죠?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매주 열리는 회의 아니면 일주일 동안의 회의. 근데 여기 보면 이 단어 보이죠? regularly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이 홀에서. 그러면 이거는 빈도를 나타내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답은 A번에 weekly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와 과거분사가 동일한 단어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빈칸 다음에 study라는 명사가 보입니다. extensive, extended 이렇게 보이는데 extensive는 형용사로 폭넓은, 다양한 이란 뜻이고요. extended는 연장된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연장된 거는 뭐 휴가가 연장되거나 아니면은 할인이 연장되거나 이럴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뒤에 그러니까 시간 관련 표현의 명사가 와야 되는데 study는 연구란 뜻이잖아요. 수질 오염에 관한 이러한 연구가 will be conducted, 시행될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적절한 건 A번에 extensive, 폭넓고 다양하다는 게 정답이 됩니다. 형용사와 과거분사가 동일한 단어에서 파생이 될 수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좀 여러분들에겐 가장 익숙하지 않을까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보이는 경우.
noise라는 명사 앞에 annoying과 annoyed가 보입니다. 이거는 현재 분사로 짜증나는 느낌을 주는 거고요. 뒤에 있는 명사가 이거는 짜증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소음이 남들에게 짜증나는 느낌을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annoying noise. 우리 시험 볼 때 보면 여러분들 신경을 팍팍 긁는 소리 막 유리가 요즘에 책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고사장에 가면 요즘에 우리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소음에 익숙해져야지 절대로 시험용 환경은 여러분들이 시험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이 A번의 annoying noise가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명사 앞에 단순히 형용사가 아니라 동일한 단어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힘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형용사와 명사가 보이는 경우인데 나 있잖아 여행 가야지. 여행 갈 때 있잖아 내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많은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번엔 차량을 임대해서 떠날 거야 라고 할 때 렌트카냐 렌탈카냐. 이건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잘못된 영어 표현으로 렌트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렇게 렌트카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rent는 명사로는 임대료, 동사로는 임대하다는 뜻이고요. 형용사로 임대의라고 할 때 누구? 렌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rental agency, rental equipment, rental car, rental vehicle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전 문제 볼게요. 이거는 결론을 내리면 어휘력이 중요한 겁니다. 동일한 단어에서 형용사, 현재분사, 형용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혹은 복합명사가 보이면 평상시에 단어를 덩어리로 외우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빈칸 다음에 numbers라는 명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대답은 되게 쉬워요. 누굴 써야 되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형용사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정말요? 형용사 역할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A, B, C, D 보세요. A번 account, 계좌, B번 account, 계좌틀, C번의 accounting, 명사로 회계, 데이빗 accountable, 요거는 담당하고 책임지는 이라는 뜻으로 사람을 보통 꾸며줄 때 쓰는 거예요. Former customers, 이전 고객들의 이러한 넘버들이 유지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6개월 동안이라고 나오는데 뭐가요? 그렇죠. 계좌 번호죠. 이건 복합명사로 답은 A번의 account numbers가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명사 앞에고 보기 거의 비슷하게 깔렸잖아요. 같이 깔렸죠. 똑같이. 그런데 이거 답이 똑같을까요? 답이? 자, 보세요. 회사는 임명했습니다. 테들리를 뭐로? 새로운 헤드. 책임자로. 어디에? A번 계좌, B번 어카운트, 계좌들, C번 어카운팅, 회계라는 뜻이고요. 데이빗 어카운터블, 책임지는 이라는 뜻입니다. 책임지는 부서? 안 되죠. 우리 회계부서라고 할 때 뭘 써요? 그렇죠. C번의 어카운팅 디파트먼트를 씁니다. 그래서 account number, accounting department, accounting theory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로 단어를 외우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보통 사람을 꾸며줘서 뭐뭐를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고 동의어로 누가 있다, responsible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명사 앞에 빈칸이 있으니까 형용사인데 지금 이건 말이에요. 형용사가 두 개가 보입니다. 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있는. B번에 comprehend, 이해하다. C번 comprehension, 명사로 이해. 데이빗 comprehensive 하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이라는 뜻인데 방문객들이 받게 됩니다. 무엇을? 가이드를 공원에 대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가 아니라 종합적인 여기는 화장실 있고 여기는 식당이 있고 여기는 편의시설 있어요 라고 해서 이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가이드. 답은 데이빗 comprehensive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명사 앞에 빈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하는 거 들어가는데 지금 형용사 역할 할 수 있는 거 일단 A는 아닌 것 같고요. B번에 혹시 복합명사 recognition logo, recognizable logo, recognizing logo 한번 뜻을 보죠. 동사로 인식하다. B번에 recognition 하면 명사로 인식이나 인정이나 아니면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애를 쓰셨어요 라고 해서 짝짝짝 공로. 그 다음에 recognizable 하면 인식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 다음에 recognizing은 인식하다라는 뜻인데요. 회사는 be known for,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뭐한 로고. 이 회사 하면 왜 우리 여러분들 뭐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회사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왜 핸드폰 잘 만드는 그 사과로 유명한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 하면
아주 뭐한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로고가 있죠. 그래서 답은 C번의 recognizable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한정사 다음에 빈칸 있고 명사가 있고 형용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복합명사 모두 가능하기에 반드시 국어적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돼요. 단어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단어에서 형용사가 2개,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파생되는 단어들은 뒤에 누구랑 어울리는지를 같이 암기를 하셔야지 이런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이런 거 보세요. 제가 써놨죠. 덩어리로. 이런 걸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덩어리로 어휘를 암기하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1번, 2번, 3번 보면 1번 경험이 풍부한 직원, 2번 양념이 잘 배어있는 고기, 3번 제철 야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명사 앞에 형용사 쓸 테야.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이거 보세요. A번의 seasoned, 경험이 풍부하거나 양념이 되어 있는. 그 다음에 B번의 seasoning, 명사로 조미료. C번의 seasonal, 계절에, 제철에. 데이비 season, 명사로 계절이고요. 동사로 양념하다는 뜻이 있어요. 덩어리로 어휘를 암기해라.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할 땐 누굴 쓰면 될까요? 그렇죠. A번의 seasoned worker가 정답이 돼요. 그리고 양념이 잘 배어있는, 이럴 때도 seasoned를 쓰네요. 양념이 잘 배어있는 고기. 그런데 제철 야채들, 때에 따라서는 미나리가 제철 야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금치가 제철 야채일 수도 있죠. 그럴 때 제철 야채들, 계절에 맞는 야채들 이럴 때 누굴 쓴다? C번에 seasonal vegetable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어휘를 암기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인강을 수강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내가 어떤 문제에 약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토익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난 기초가 약해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문법이 부족해서 틀리는지, 부족하면 어떤 부분, 대명사가 약한지, 분사가 약한지 문제를 몇 번 풀어보다 보면 본인이 유난히 그 문제를 맞추셨을 때 작아지는,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혹은 혼동이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 유형이 나에게 약점이 되는지 혹은 어휘력이 부족해서 틀리는지 단순하게 ABCD에 깔린 단어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단어는 알고 있는데 집어넣는데 문제가 있는지 집어넣는데 문제가 있으면 단어를 덩어리로 외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동되는 문제에 너무 오랜 고민을 해서 시간 조절에 실패를 하는지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가 고민되면 이 고민은 여러분들 사실은 허락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허락된 거 뭐냐면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 고민된다고 그걸 계속 부여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 풀 시간을 뺏어오는 건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문제 풀 시간을 뺏어오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내 위치가 어떤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부는 열정으로 하는 거지만 시험은 냉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나는 100개 중에 70개, 60개, 50개, 80개, 90개 몇 개 정도 맞는 레인지에 있는 사람인지 그거에 맞게 전략을 짜가야지 시험장 가서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열정이 불타오르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 풀 시간을 뺏어오기 때문에 시간 조절에 실패하게 됩니다. 목표는 200번까지 먼저 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올리는 거, 신속 정확 중에는 신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열정으로, 시험은 냉정으로 보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